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현재 현대미술의 거장 이완 화백의 작품이라며 국내 유통된 미술품 13점은 모두 가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대작과 위작 논란이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심상용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고은희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오늘 검찰 출석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정통 미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무리를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는데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고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죠. 네, 조영남 씨는 자신은 정통 미술을 한 사람은 아닌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 변호사님, 어떤 조사를 받습니까? 오늘 가면? 일단은 오늘 조사가 조영남 씨 측에서 연기를 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냥 소환에 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보통 이제 피해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거 자료, 웬만큼 하면 이 정도면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증거 자료를 거의 다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피해자를 소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대부분. 특히나 이제 조영남 씨 관련해서 이제 뭐 대리 작가가 송모화백 외에도 뭐 두세 명 더 있다. 심지어는 한 명에게 10개씩 그림 그려서 배달시켜 달라. 이런 정황도 확인했고 또 이 그림이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린 것으로 알고 샀다는 사람들이 확인이 됐는데 한 30점 정도 되고 피해가액이 한 1억 이상이라고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조영남 씨랑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자백을 가급적 유인하는 쪽으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조영남 씨 매니저를 한 두세 번 정도 소환을 해가지고 강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드러난 증거 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영남 씨도 이번 수사가 시간이 상당히 10시간 이상의 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심 교수님, 이제 보통 미술계 관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대작 논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는데 미술계에서 어떤 반응이 요즘에 나옵니까? 사실 대작 사건이 터지자마자 반화가협회를 비롯해서 뭐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렇죠. 최근에도 원로작가회가 또 조영남 씨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제 미술계 굉장히 분분한데요. 사실 대작을 시킬 만큼 미술 작품이 많이 팔리는 작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이제 미술가의 관행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 예술이라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저 천직으로 여기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렇게 대작을 시키는 것이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분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출석을 하면 했던 것이 정통 미술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네. 약간 그런 미안한 감이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대작이라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작가가 했더라도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영남 씨는 사실 그런 전업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지 않았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사기죄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30점 가량 대작으로 확인이 됐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돈을 주고 왔다 갔다 한 정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증거가 남아야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기죄로 인정이 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피해액이 1억이란 거를 어떻게 입증을 했느냐. 왜냐면은 보통 갤러리나 아니면은 조영남 씨나 매니저 통해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 30점뿐만 아니라 어떤 분 인터뷰했을 때는 내가 1억 정도를 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피해 금액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만 일단 최소화해서 검찰이 일단은 확인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피해액이 왜 1억 원을 이상이라고 이 검찰에서 얘기를 했나라는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했을 때 그 기준이 1억 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네. 또 형량 부분도 굉장히 1억 원 이상이면은 그 이하일 때보다 한 2배 정도 무겁게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벌이 가능하고 저작권 위반 혐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이제 친고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송모 화가의 말대로 본인이 거의 90% 정도 다 그렸다.
틀렸다. 그 말이 맞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송모 화가에게 현행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례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분에게 이제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은 일단은 처벌 의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혐의는 아마 뭐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명예훼손 혐의는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뭐 화가라는 뭐 혹은 판화라는 이 전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아시는 그 강용석 변호사의 아나운서 집단 모욕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네. 어느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사람으로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아마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심 교수님께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정통 미술을 하던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트테이너라는 그 시사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예술을 그 자기 삶의 일부로 즐기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삶의 활력소도 찾고 또 어떤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자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조급하게 그런 것들을 작가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 화랑의 어쨌든 그런 미술계 어떤 시스템에 너무 이렇게 기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를 좀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술계가 다시 한번 파문이 일어난 것이 이번엔 위작 파문입니다. 위작 파문. 이완 화백의 작품 13점이 가짜다. 고은희 변호사님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이완 화백의 작품이 뭐 가짜 위작이 많다라는 얘기가 한간에 2012-13년도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6월 말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뭐 위조된 이완 화백의 그림이 한 100억대 정도 거래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조사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 위조 그림을 위작을 한 총책이 있고 그다음에 위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총책이 일본으로 7월 달에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랬다가 올해 4월 달에 다시 돌아와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물감의 원소 성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완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시다시피 아연 성분이 있고 납 성분도 2배가 있는데 네. 위적된 부분은 물감 성분 자체가 아연 성분도 없는 등 해가지고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위작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심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완 화백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뭐 너무 유명하시고 잘 알려져 있으신 분인데요. 네. 그 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 회화과를 다니다가 56년 일본으로 건너가셔서요. 니혼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이후에 이제 아시아 최초의 그 미술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 모노화 우리 말로 이제 물파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70년대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인정받았고 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술 시장에서도 뭐 인기가 대단하신데요. 이를테면 이제 마트네 같은 그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 경매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그 생존 작가 그 100명을 뽑는 거기서 이제 그 100분 중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포함됐고 또 이를테면 뭐 대표적인 그분의 점으로부터라는 작품이 뭐 최근에 어쨌든 22억 원에 낙찰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미뤄왔을 때 뭐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미술 시장에서도 생존하는 한국 작가 중에 그 작품 가격이 가장 높은 그런 작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뭐 앞서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보통 예술가들은 자기가 쓰는 물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수사를 하면 정말 진짜다 아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실에 다가서는 데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가 작품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재료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감의 성분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진품이냐 위작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이번에 국과수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그 액자,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액자 부분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못이 사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액자에 약간 덧칠한 흔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팩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참조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유명 화가에 대한 위작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위작이 만들어지는 이유. 물론 이것이 확실히 위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위작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이 꽤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작가가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그 구매 욕구가 굉장히 이제 상승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작품이 그 미술계에 나오는 공급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작가가 생산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일종의 불일치 속에서 위작이라는 가능성이 이제 그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한 작가가 유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시장에서 많은 컬렉터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네. 위작 시비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뭐 현대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위작하면 또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천경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고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 미인도인데 벌써 25년째 위작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앞서 보니까 이제 국가수에서 물감 대조 같은 경우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검찰 수사 착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특이한 게 이제 91년도에 청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식 낳은 자식 몰라보는 일 없다. 내 그림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91년도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던가 그런 이런 곳에서 이거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감정이 여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청경자 화백 측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따로 국가수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작품을 만약에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야 위작인데 이것을 걸면 본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직 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 25년째 위작 논란이다 하는데 또 예전 유품에서 보니까 비슷한 또 스케치도 나와가지고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작품이긴 하죠. 네네. 사실 91년 4월 달에 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천경자 화백 사이에 어쨌든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감정을 둘러싸고요. 사실 천경자 화백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자기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를테면 저기 지금 보이는 이제 꽃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이제 저렇게 하얀 꽃을 그린 적이 없고 그 연대를 표기하는 방식도 네.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화랑협회 감정위원회 감정 결과는 네. 100% 이것이 이제 진품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천경자 화백이 굉장히 충격받고 이제 굉장히 어쨌든 거친 얘기도 오고 갔다고 하는데 뭐 절필을 하고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하여튼 또 그 아무개라는 그 위작범이 실제로 내가 이제 위작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논쟁들도 있었고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 중단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약간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것이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도 팔리지만 이제 갤러리를 통해서도 판매가 되는데 앞서 같이 이제 뭐 이완 화백의 작품이라든가 위작 작품을 팔았을 때 갤러리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갤러리도 위작인지 모르고서는 아마 본인들이 전시를 하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작을 한 사람이 뭐 본인이 그림이 아닌데도 청경자 화백에 저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사서명 위조로 행사 이런 처벌 규정이 있고요. 아마 갤러리가 알고 팔았다면 사기죄 가능성이 있지만 모르고 팔았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작 그림이 계속 여기저기서 팔려 나갈수록 뭔가 유통구조 개선도 없고 위작을 유통하는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 체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심 교수님의 끝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이 그림이나 미술품에 대한 구매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인기 있는 또 재테크 수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런 위작 대작 사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찬물이 끼얹지고 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제 최근에 이우한 위작 사건만 하더라도 그 감정협회 감정 결과가 이제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었는데
9분 전원이 이제 이것을 진품으로 감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미술계에 미술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누굴 믿겠냐 하는 것이죠. 감정협회까지도 결과론적으로 진품과 위작을 구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